화요일 초선열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야 초선 의원들과 함께 정치 현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허은하 후보입니다.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네. 네, 최고위원 진 되시길 바라고요. 네. 네, 장경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기 전에 장경태 우리 최고위원께서 뭔가 조언을 하나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네. 방송에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후보 때는 저도 이제 같은 옷을 두 벌 정도 입어서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이미지를 각인해야 딱 어디 행사장이든 어디 대회장에 나타났을 때 장경태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계속 옷을 바꿔 입으면 누가 누군지 찾아야 되는 그런 또 이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조언들을 해드렸어요. 아니 제가 보면서 맨날 며칠 그 옷을 입고 다니시길래 네. 계속 보고 있거든요. 예. 빨간색 이렇게 네. 내기 돼 있는 맞습니다. 옷인데 그 장경태 의원 말하고 비슷한 겁니까? 그거 다른 겁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분들은 진짜 고관여층만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누구지? 이럴 때 누구 이렇게 누구? 기억하게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요. 네. 뭐 연설할 때는 제가 그래서 흰 옷으로 워낙에 후보가 많으니까 네. 후보 많은 곳에서는 조금 눈에 띄는 게 좋고 저희 천하 용인이 함께 다닐 때는 이제 상징적으로 빨간색 뭐 이 같은 옷 입고 다니면 저 여성분이 허은하 후보지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데 분명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선이 많이 되시면 저희 코너가 이제 초선 최고로 하면 되겠네요. 최고 초선. 최고역전 하시면 네, 되죠. 최고열전. 꼭 당선돼서 함께 선의의 경쟁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북한이 미국 미사일 지금 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8일 날 쏘고 아침에도 지금 또 다시 쐈습니다. 미사일을 쐈는데 이제 저희 정치적으로 NSC가 열렸는데 대통령은 또 여기 참석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물론 대통령께서 NSC에 참석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 이 NSC가 밝혀지면 되는데요. 어찌되었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는 좀 이 대통령께서 NSC에 힘을 좀 실어주시는 게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 과거 정부 문재인 정부든 여러 저희 정부에 대해서 이 북한의 핵 개발을 어떻게 막을 거냐, ICBM 개발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명박 정부 때 비핵 개방 3천 이상을 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결국 저희도 계속 저희가 여당일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국제사회의 공조 또 한미 공조 속에서 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 참 어렵다. 미국 행정부도 지금 미국 정부도 풀지 못하는 부분을 왜 우리 전 정부 탓만 하느냐라는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찌되었건 이 북한의 이런 이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해서 특히 저희가 여러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과연 이렇게 이런 식의 도발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이제 윤석열 정부도 좀 지혜를 좀 짜서 국제사회 외교라는 점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허은하 의원님. 도발이 있었음에도 좀 많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만큼 한미 연합훈련을 자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도발이 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북한이 이렇게 도발 이어간다고 해서 얻어질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겁을 주려고 하나 국민들께서 상당히 안보의 위협을 느낄까 봐 좀 걱정이 되고 장경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대통령이 매번 NSC에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쏠 때마다 그 도발에 좀 말려드는 것 같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보실장이 주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세 번째 이렇게 발사하시면서 도발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참석해서 진짜 이 위중한 상태에 대한 것을 직접 한번 검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여의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27일 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됩니다. 민주당에서 일단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이 체포 동의안이 수사 동의안이 아니고요. 네. 구속 동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는 열심히 정말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300번의 압수수색과 3번의 출석 요구 다 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속 사유가 있어야 이 소위 구속 영장을 칠 텐데 예를 들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야당 대표가 뭐 도주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히려 검사들이나 이런 분들도 정말 해외 도피해서 오히려 해외 도피를 그러니까 해외 도피를 장려하게끔 해외 도피 이 출국 금지했던 검사들을 오히려 정말 이 수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었는데 재판 받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도주의 우려 일단 확실하게는 뭐 모든 국민들께서 없으시라 보고요. 없다고 생각하시리라 보고요. 증거인멸 또한 지금 성남시청, 경기도청, 뭐 중앙당사, 국회 본청, 자택과 계좌 안 턴 게 있습니까? 그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기는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검찰이 좀 이 심리적 압박이 큰 거 아니냐, 오히려 조급한 게 아니냐라고 느끼는 게 그냥 구속할 필요 없이 여유 있으시고 증거 있으시고 입증할 자신감 있으시면 그냥 기소하십시오.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증거 다 제시하면서. 근데 괜히 그럴 자신도 없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적 쇼나 하고 있는데 이제는 검찰이 정치적 쇼를 하지 마시고 재판에서 검찰이면 검찰답게 재판에서 증거를 입증하면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조영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마라. 또 공약에서도 불체포 특권 폐지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있으면 스스로 대통령 뽑아달라면서 약속했었던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하셨던 부분에 대한 약속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과거의 그 독재 정권 탄압에서 그 의회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겁니다. 근데 요즘은 뭐 노웅래 의원 사례처럼 뇌물 그 횡령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의원들의 방패막이 된 지 좀 오래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뽑아달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공약은 그러면 뭐 어떤 거였습니까? 본인이 필요할 때는 공약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국민이 앞으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것들은 심각하게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한편으로는 권성동 의원 예를 많이 들더라고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직접 인정실신문 받으러 간 경우 그렇게 할 경우 그럴 가능성은 지금 민주당에 있는 겁니까? 뭐 일단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한참 지나서 이제 영장실질심사 받았죠. 근데 국회 회기가 이제 열리지 않을 때라서 좀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불체포 특권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아하.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상의 문제거든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네. 저는 검찰이 지금 뭐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면은 소위 막 수사가 어렵고 난항을 겪거나 여러 이 증거가 확인이 안 된다거나 혹은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 여러 가지 구속을 하는 이유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지금 야당 국회의원으로 뭐 존중이나 합니까? 무시하기 일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지나친 압수수색과 전방위적 압박, 또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뭐 쌍끌이 수사,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이제는 정말 좀 재판에 응하는 걸 좀 자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재판을 가고 싶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시간 끌기가 너무 좀 심하다. 빨리 어차피 답정 기소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전 국민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사의 방향이 있다라고 보지 증거가 나오면 기소하고 증거가 안 나오면 불기소한다 이렇게 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빠르게 검찰은 이 답정너 기소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어차피 재판에서 증거를 가지고 응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어찌되었건 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 헌법 정신과 헌법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서 저는 군사 독재 준하는 검사 독재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는
이 야당의 이 강한 모습으로 저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답정너 뭐 답정 기소라고 하시면서 빠르게 하라라고 말은 하면서 행동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지역위원장 보좌진 당직자에서 3천여 명이 국회에 모아졌죠. 지난 금요일인가요? 네, 검찰 독재 정권 칼날이다, 뭐 사법 사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민주화 투쟁하는 것처럼 투쟁 포장하는 것, 그 민주화 운동 하셨던 국회의원들이 그 보고만 있으십니까? 난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 의혹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고 당당하면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빠르게 조용히 다녀오시면 되는 거지 무슨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 받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한다. 이것은 정말 속아 웃을 일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체포 동의안 가결, 부결 이 부분인데 긴급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민주당? 뭐 당연히 지금 방금 농내 의원도 압수수색까지 하고 네. 다 했는데 뭐 혐의가 뭡니까? 농내 의원 혐의가 제대로 있습니까? 지금 기소하고 있나요, 검찰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의혹들은 뭐 언론을 통해서 뭐 어떻게 언론이 취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 정말 변주군 울렸지만 정확하게 어떤 혐의인지 심지어 영장에도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구속 사유가 이 야당 대표라서 유력 정치인이라서 구속해야 된다? 이게 헌법상 이런 논리가 있습니까? 이게 형사소송 절차에 있는 논리인가요? 이 유력하면은 다 구속한다? 이게 말이 돼. 그러면 이게 대놓고 이 정치적 탄압을 검찰이 하겠다. 법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유력한 거를 누가 판단합니까? 네. 당내 서열 1위 도의면 구속하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검찰의 영장을 보면서 아마 대한민국의 가장 치욕적인 영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 답정 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네. 정의당 또한 저는 혹은 다른 야당 또한 혹은 국민의힘이는 양심적 의원님들 또한 그래 수사는 받아야지. 성역 없는 수사, 공정 수사 좋지. 근데 과연 헌법상 권리인 불구속 수사 원칙까지 깨야 되나? 라는 것까지 동의하실까? 저는 이게 이제 이 아마 대한민국 헌정에 좀 남는 역사적 이 표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당연히 부결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진짜 역사적인 일이 될 것 같은 게 대선 때부터 이미 예고됐었던 것들인데 그런 분을 야당 대표로 만들고 그 야당 대표라는 리더는 본인만 문제가 없고 주변의 모든 사람의 죄는 인정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 더불어민주당 진짜 제1야당의 리더로서의 모습이 맞나라는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지금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를 지금 찬성하시는 분이 민주당에 많잖아요.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표결을 찬성하는 예. 분이 예.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불꽃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것 이미 여의도에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민주당 공멸한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저도 당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했는데 민주당도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최고위원이신 장경태 의원께서 앞서주셔야지. 예. 이재명 대표만 감싸서 되겠습니까? 그 민주당에 지금 여의도에 안 계셔서 예. 자 여의도 지금 상황 모르시나? 민주당이 이제 이탈 얘기를 했는데 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뭐 지금 체포 동의안 무조건 가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뭐 다른 또 뭐 누구죠 김혜영 의원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전 의원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어찌되건 두 분이 이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들을 또 전국에 대한 분석을 좀 네. 달리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검찰이 누가 봐도 이 야당 대표 죽이기, 전 대선 후보 경쟁자 죽이기라는 건 뭐 공감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뭐 취지를 10분, 50보, 100보 양보해서 이해하리라도 결국 이 공정한 수사를 받아라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공정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좀 더 이제 이 중앙당사 압수수색 과정이나 국회 본청 압수수색 과정을
좀 보셨다면 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헌법 질서와 삼권 분립 모두가 무너지는 상황 등을 또 우리가 목도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출근하는 직원들 따라서 몰래 숨어 들어오는 검찰의 행태나 그리고 변호사 입회 하에 이 여러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기다리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 뭐 저희가 이제 요구하고 주장해서 입회하에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또 압수수색 하더라도 이 수색의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고 특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막 전방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그것도 당연히 제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정말 그런 과정을 알면서 민주당에 애당심 있는 분이라면 저는 정말 좀 유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여러 가지 이번 저희가 아무튼 저희는 성역 없는 수사 당연히 저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치욕과 모욕 속에서도 노력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들 저희가 대선 때도 본부장 의혹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특검을 하더라도 왜 부산저축은행 수사 빼는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 왜 빼는지, 왜 50억 클럽은 빼는지, 30대 초반에 90년대생이 퇴직금 50억 받는 게 어떻게 이게 무죄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 저희가 좀 성의 없는 수사도 안 하니까 저희가 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구속하지만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거고요. 심지어 지금 국힘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수사도 제도 안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최소한의 공정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오님 뭐 수사를 받고 계시다라고 제가 이름을 말했다가 그분께 좀 서운하다라고 말씀드릴 정도 있었는데 수사받고 계신 분들 계시고 네. 민주당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평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 그러니까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자든 그렇지 않든 똑같이 공정한 수사하는 것이 옳다. 자꾸 김건희 여사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자극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 하나 살리기 위해서 3,000명 모아놓고 입법기관이 그것도 국민이 뽑아준 입법기관들이 방탄하고 있는 거 민심에 정말 회초리가 아니라 진짜 몽둥이 맞습니다. 예, 기본적인 그 상식적인 행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뭐 우리 차은하 의원님이 지금 최고위원 출마 중이니까 이게 고려해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김기현, 안철수 이제 당 대표는 두 양강 후보 신경전이 지금 거세고 있는데 당의 뭐 비전 이런 것보다는 약간 네거티브 비방전으로 가는 모양새예요. 우리 장경태 의원님. 뭐 일단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문제 해명 등을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뭐 사실 뭐 김기현 후보는 뭐 이미 다 수사했다 하지만 울산 시장 일대 뭐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수사 받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KTX 역세권 시세 차익 의혹에 대한 부분 좀 더 밝혀질 게 저도 제가 봐도 이거 좀 이상하다 싶긴 한데 아무튼 좀 제대로 수사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또 김기현 후보는 지금 뭐 이상한 그 여러 유명인들과 사진 올렸다가 구설수에 오르고 꽃다발을 뭐 자기가 준비해놓고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참 그런 결국 선거 과정에서 남는 건 지금 김기현 꽃다발밖에 없습니다. 어찌됐건 뭘 주장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집권 여당의 당 대표 경선이라고 하면 이 여러 가지 민생과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을 조금 더 이야기하셔야 되는 자리인데 그냥 유명인 꽃다발 말고 김기현 후보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지 오히려 의혹 제기와 공격만 당하고 있고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지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1위 후보로는 아마 저는 1위 후보라고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보긴 하는데 1위 후보가 2위 후보를 공격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2위 후보가 1위 후보를 발목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1위 후보는 다른 어떤 비전 경쟁하자라고 하면서 전당대회 양상을 좀 다르게 가져가려고 노력할 텐데 모르겠어요. 선거 전략 캠페인을 어떻게 참모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다른 후보들을 공격하는데 집중하고 계셔서 참 희한한 전대다. 이렇게 이상한 전대가 참 있구나라고 보고 저 결국에는 국민의힘 전대가 지금 공천 학살을 걱정과 우려들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분명히 룰은 당신 100% 당원 여론조사 100% 하겠다고 하면서 공천권은 또 당원에게 주겠다는 말을 또 안 하고 있어서 도대체 뭐하러 그러면 당원 100%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 중구난방 전대다. 뭐 결국 이 전당대회가 분당대회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두 당대표 후보들의 경쟁이 참 뭐 두 분뿐만 아니라 지금 천하람 후보도 있지만 두 분의 경쟁은 조금 뭐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좀 찌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전당대회가 이제 뭐 얼마 이제 2주 정도 남았지만 이렇게 끝나면 좀 후유증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어제 그제 토요일 네. 일요일 주말에 대구에 대구 내려갔다가 다녀오셨어요. 네. 예, 경북 지역 구석구석을 좀 다니면서 민심 속의 그 당심 목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제발 좀 싸우지 말라 하면서 그 두 대표 후보들의 싸움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후에 사실은 뭐 당내에서 어떤 경쟁을 위해서 지금 네거티브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끝나고 나선 화합해야죠. 또 네. 화합해야 되는 모습 보여드릴 거다라고 하면서 다독이면서 저희가 이제 민생 투어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민주당에서는 저희 전당대회 자체가 너무나 네거티브이고 비방전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지만 현장에서는 사실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천하 용인이라는 후보들이 있다. 그래요? 천하람, 네.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후보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비전을 보고 계시고 미래를 보고 계시는 당원들 또 민심들이 있습니다. 손잡고 우리 당 지켜달라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두 후보님들이 이제 네거티브 하는 것은 압니다만 뭐 김기현 후보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어떤 답변 내놔야 하실 거고요. 또 안철수 후보도 무조건적인 의혹 제기보다는 좀 그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마타도식 이 아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경쟁들이 추후에 저희가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경쟁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전당대회에서 또 다시 또 문제되는 게 당정 일체론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또 명예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의원님? 명예 당대표는 사실상 총재 부활이죠. 그러니까 명예 당대표를 당원 단계에 심지어 못 받겠다. 그냥 이게 정치적 수사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명예 당대표시죠 라는 정도의 수사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이걸 당원 당규 개정하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뭐냐? 결국 이 실질적인 명예 당대표로서의 실권을 명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뭘 명시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명예 당대표 비서실장이 생깁니까? 명색이 당대표인데 비서실장 두겠다는 건 결국 이 용화대의 산하기관 혹은 출장소처럼 이 활용하겠다는 의혹과 의도가 분명히 숨어 있다 보고요. 그냥 단순히 대통령은 뭐 우리 당의 1호 당원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뭐 그냥 그러려니 하죠. 근데 명예 당대표를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총재 또 사실상 공천 개입을 제도화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명예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으로서 당무 개입에 대한 논란이 특히 총선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에 현기환 정무수석이 공천 개입했다가 유죄받았던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못하실 거고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 당내 이 소위 윤핵관까지는 아니어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는 명예 당대표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는 직책과 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원 당규 개정까지 딱 나왔을 때 이거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부디 이 분당대회가 잘 끝나시고 나서 잘 정리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분당대회 했습니까? 전당대회. 전당대회인데 뭐 분당대회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허은 의원님 정리해 민주당의 주십시오. 희망사항이신 것 같고 그 당정일체라는 말은 사실 20여 년 만에 들어보는 말입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대위원장이었을 때 그 기존의 총재 체제 종식을 하고 당대표라던가 최고위원회 집단지도 체제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존 게 너무 민주적 원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당원들도 국민들도 호응을 했었던 겁니다.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치는 그래서는 안 되고요. 지금 경제라던가 문화적인 거 정말 앞서가는 선진국 되고 있는데 정치가 과거로 이렇게 회귀한다라는 것은 국민들도 당원들도 용납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초선 열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허은 의원님 항상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장경태 최고위원도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마무리. 사랑합니다 국민. 저희 그 노래 부르고 다니는데. 사랑합니다. 보고 사랑합니다 있습니다. 국민. 네, 사랑합니다 당원. 네, 사랑합니다 YTN.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YTN 박지훈. 탄압은 하지 마세요. 네. 저희는 탄압 안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초선 열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허은하 의원, 장경태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